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예정인 설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우선 지원을 했고, 그 외 대학으로는 연세대 의대를 활동 우수 전형, 즉 학종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 의대를 학교장 추천형으로 지원을 했고, 성균관대 의대를 탐구형, 이것도 역시 학종으로 지원을 했고, 한양대 의대도 학교장 추천형으로 지원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고려대 의대를 학교장 추천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려대가 교과였기 때문에 5학종 1교과로 썼는데 아쉽게도 고려대학교만 최종 불합을 하였고 나머지 5개는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총합해서 1.08로 전과복 교육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단순히 성적이나 등수뿐만이 아니라 생기부 즉 학생부와 면접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미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내신 성적은 높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학생부와 면접에서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특히 학생부에 집중을 많이 하였습니다.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어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나의 컨셉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심화하는 식으로 학생부를 꾸며나갔고, 면접 준비 역시 수능 끝나고 단기간에 했다기보다는 여름방학 때부터 좀 길게 잡고서 MMI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돼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 때부터 의대를 꿈꾸긴 했지만 1학년 때부터 어떤 의학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저 다양한 분야를 때로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이크로 의료 로봇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의학 자체를 폭넓게 이해해보고 2학년부터는 그 중에서도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보고 3학년 때는 더 심화 탐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의학 중에서도 이제 내분비 내과에 담당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2학년 때 이제 생명과학 원 시간에 대사성 질환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뇨병으로 저의 생기부를 꾸려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큰 계획을 품게 되었고, 2학년 때는 당뇨병의 발병 원리나 혹은 현재 치료법들 이런 걸 위주로 당뇨병 자체에 대해 탐구를 했고, 3학년 때는 어떤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본다던가 현재 치료법의 한계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저의 의견을 첨가하는 식으로 좀 더 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모든 과목을 오히려 의대 관련 혹은 의학 관련으로 도배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할 만한 과목들만 하고 지구과학이라든지 국어 이런 과목들은 순전히 그 학문에 대해서 최대한 깊이 탐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명과학 원 이외에도 실험하는 과제 연구 과목이 존재를 했는데, 과목에서도 어떤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주제로 해서 현재 나와있던 논문들을 정리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단순히 이제 어떤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실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어떤 협업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項目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제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서 제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 능력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 주셔서 도움이 여러모로 됐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3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을 하였었는데, 행동 발달 특성상 부분에서 학급 회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나 극복했다라는 이런 멘트가 적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 행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서 그냥 한번 읽어본 정도만 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셔서 전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제가 어려움을 겪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잘 전달해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 인적성 면접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지문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물론 그것도 대답을 해야 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 중 하나였어요. 이 학생이 단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관심이 있고 공부 이외의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 학생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의대로 정시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혹은 정시가 그 정도로 나와서 정시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4, 5를 맞출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칠 때 그래도 항상 4, 5는 맞췄고 한 96, 7 정도. 그래서 수능은 결과적으로는 1, 1, 1, 1, 2를 맞았습니다. 딱 그냥 제가 항상 하던 대로 나와서. 어차피 정시로는 의대는 네. 없었다.
이제 수능 가채점을 해보고 일단 성적표 나오고 저도 궁금은 하니까 네. 모의 지원 몇 개 해봤는데 연세대, 고대는 의대 빼고는 다 가능했었던 것 같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 중에서 막시 높은 공대는 좀 힘들었고 낮은 쪽에 공대는 이제 몇 군데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신에서는 수학을 개인적으로 제일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1등급을 받았었고 5학기 동안 부산에서 1.0을 받았고 수학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데는 우선 저는 수학적 머리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내신 시험이라는 거를 항상 유념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수학적 실력이 고 머리가 타고나더라도 50분 안에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 수능 킬러 문제들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내신에 나올 법한 난이도에 기출된 소재들이라든가 타학교 기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내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했던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 학교들의 경우 웬만한 고등학교들은 다 이 내신 시험 범위가 혹은 내신 시험의 부교재나 이런 프린트들이 다 모의고사 혹은 기출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복습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내신 때 한번 해놓으면 고3 올라가서 시간을 정말 많이 아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고3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 공부를 위해서라도 내신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탐구가 가장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이 네, 도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우선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공부를 할 때와 세특 공부를 할 때를 완전 저는 각각 따로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세특을 하고 이러면 둘 다 결국에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시험 공부할 때는 딱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고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부터는 이제 세특과 혹은 발표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두 가지 각각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 때 혹은 다음 학기로 가기 전 그런 시간이 많은 상황에 다음 학기 과목들을 보고 어떤 발표를 할지 혹은 어떤 연구를 할지를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해놓는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로드맵이 중간중간에 변경되긴 했어도 한번 잡아놓으면 발표를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매우 줄어들어서 방학을 또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에서는 그 스토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학생은 이거에 정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게 입학사정관 눈에도 딱 보이는 생기부가 평가받을 수 있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숙할 때는 단순히 이제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 당뇨병 관련해서 찍어보고 선배님들 혹은 블로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책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책을 사진 않더라도 도서관이든 빌려서 그것도 완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관심 있는 혹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독만 하더라도 정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와 발표 주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독서 칸이 없어지고 나서 독서 활동들을 잘 세특에 녹여내야 되는데 독서 활동을 했다고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게 동기가 되어서 이런 발표까지 했다고도 쓰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생기부에 있어서는 정말 잘 써주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이나 혹은 써주시는 멘트들이 저는 되게 학생을 위하는 멘트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 아카데미라는 방과 후에 하는 어떤 단체 연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그저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2학년 때 정말 많이 해서 실제로도 제 자율진로 생기부 칸에 창의융합 아카데미 관련 내용이 많았고 면접에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비싼 장비나 어려운 실험들을 선생님의 보조하에 여러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희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서울고만의 어떤 장점인 것 같고 세특 부분에서는 교과융합 부분에서 서울고가 정말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한 교과융합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전문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서 의학에 대해서도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2학년 때는 과제연구라는 과목이 있었고 3학년 때는 과학융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들을 주제가 제한된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하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3학년 때 진로 과목으로 물화생지 2를 4과목이나 다 해야 했습니다. 과중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3학년 가기 전에 들은 말들로 의대나 혹은 서울대 이런 데 곳에서는 절대 평가도 원점수까지 봐서 잘 받아야 된다 점수를,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서 잘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100점에 가까운 A를 받아서 그것도 메리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특도 역시 물화생지 2를 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고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물투지2를 좀 더 특별하게 해서 박사장관들이 보기에 아, 왜 물투지2에서 이런 활동까지 했구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돌아봤을 때 지구과학원 경정숙 선생님과 어떤 지구과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지구과학이 저희 학년부터 갑자기 전부 서술형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서 기출 문제에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고 형식도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되게 다양한 어떤 예상된 문제들 선별해서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시켜 주셔서 결과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구과학은 1등급을 그래도 받아냈습니다. 저는 입시는 진짜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른 순간 저는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3년 동안 살아왔고 그게 이제 결실을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력 관리랑 자기만의 루틴을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